네, 저는 개인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가구 작업하고 있는 전찬용이라고 합니다. 가구가 이제 사람이 몸을 직접 부딪히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 방법이라든가 구조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 앉는 방법이라든가 팔을 들어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다리를 어떻게 둔다든가, 그래서 뭐 가구를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를 먼저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구조도 풀고, 그다음에 가구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구와 관련된 옛날에 그 한옥에서도 영감을 좀 받거든요. 처마선이라든가, 그러니까 고가구를 저희는 대학 때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가구가 들어있는 한옥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도 같이 이제 배우게 됐는데, 처마선이라든가 뭐 기둥, 베를린 기둥 같은 그런 대표적인 예로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관심을 더 두다 보면 이제 마당 같은, 그래서 마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움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처마선이라든가 그런 선적인 요소보다는 그런 좀 추상적인 요소들, 그런 쪽에 좀 더 이제 영감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은사님이셨던 교수님, 최병훈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또 외국 디자이너로는 론 아라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작업 좋아하고 아무래도 영향을 그분들께 많이 이제 받게 됐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학부 때부터 계속 봐오던 분들의 작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옷걸이가 있는데, 그 모서리에 기대서 세워두는 옷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 나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때부터 이제 모서리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라는 게 많이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에 위치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제 나름의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공간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작업은 뒤에 있는 그 벤치, 그건데 뭐 그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재 두께라든가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더 다듬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상업 가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개인 작업으로서 작가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스튜디오 퍼니처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이 더 잘 묻어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지금 개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가구 시장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을 때였는데, 지금은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왜냐면은 가구 시장이라는 게 대량 생산되는 가구를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획일적인 이제 가구를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요즘에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수록 점점 더 공예적인 작품들을 찾는 경향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단순한 거하고 쉬운 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보면은 대부분이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외향적으로 봤을 때 색이 단순하거나 형태가 단순하거나, 뭐 두 가지가 같이 잘 어울려졌을 때 이거는 정말 심플하고 좋은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품 쪽에서는 좀 대세인 것 같기는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가구 쪽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미니멀리즘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작가주의로서 어떤 개인의 성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있고, 대량 생산 수단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예 쪽 손맛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이제 작업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돼서 뭐 지금도 뭐 미니멀리즘한 거 아니면 공예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의 성이 더 잘 묻어 나오는 거, 색이 다양하고 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격이 높은 것은 작가 개인의 성향이 많이 드러난 작업들, 가구 작가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그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업도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품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대량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싸지게 되는 거고, 고급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도 나무라든가 뭐 가죽을 쓴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의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버려지는 수많은 나무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것만 골라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품질 좋은 가구는 구별하는 방법은 만들어 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재료를 어떤 거를 쓰느냐, 뭐 하드우드를 썼느냐 아니면 소프트우드를 썼느냐, 그런 구별도 있을 수 있고, 하드우드 중에서도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썼느냐, 부재와 부재가 연결되는 부분을 얼만큼 튼튼하게 연결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가구라는 거는 우리가 뭐 물건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많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하중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그 연결 부위예요. 뭐 상판, 가구에서는 상판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약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튼튼하지 않게 되면 흔들림에 의해서 나중에는 뭐 한 5년, 6년 이렇게 계속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약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구도 약해질 수 있는 부위가 얼만큼 튼튼하게 되었느냐, 그거를 보시면 좋은데, 경험이 많이 없으면 그런 걸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네. 저는 렌더링 할 때 빛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재질도 있겠지만 사실감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실제 제품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렌더링 할 때 제가 제일 주의하는 부분은 현실감을 넘어서 이 어떤 굉장히 좋아 보이게끔 하는 그런 착시 같은 효과가 보이지 않게끔 조절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학부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 객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디자인했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아직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얼만큼 주관적인 부분을 뺄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남의 의견을 듣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 작업을 많이 봐야 할 것이고, 좀 경험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시간에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전시나 이런 거 다른 사람 작업을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냥 보면서 어떤 거에 계속 눈이 가는지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내가 본 거, 어디선가 본 거, 어떤 조각 공원에서 본 것이라든가 아니면 책에서 본 거, 그 중에 어떤 게 이제 서로 조합이 되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